아직도 내신이 어려워? 내신은 역시 더국어 논술학원입니다. 렛츠고 렛츠고. 자, 오늘 3차시 한국사. 렛츠고 렛츠고. 자, 오늘은요 8강 임진왜란이랑 9강 강희군의 중리배교 10강 그리고 10강까지 해야겠네. 그치? 10강 그리고 정묘문란이랑 병자호란까지 해가지고 오늘 진도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7강까지 마무리를 했었죠. 이제 드디어 임진왜란입니다. 조선의 역사는 얘들아, 조선 언제 건국됐어? 1392년에 건국이 됐었죠. 그쵸? 1392년에 건국이 돼가지고 이제 조선 고종께서 대한제국을 발표했던 1897년까지라고 쳤을 때, 광무개혁까지라고 쳤을 때, 이 가운데 기점이 언제라 그랬어요? 임진왜란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임진왜란 언제야? 1592. 그렇지, 1592. 그래서 조선 건국으로부터 약 200년 정도가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조선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이 커다란 사건이 무엇이다? 그렇지, 임진왜란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더 정확하게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포함했었던 선조, 광해군, 인조 때까지 이때 이제 조선 중기로 보고 있고요. 이 이후에는 후기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선 중기 해본 다음에 이후에는 조선 후기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케이. 대답을 능동적으로, 그리고 너무 틀린 대답 말고, 아까 6.25 전쟁 같은 거 말고, 아주 능동적인 대답을 해주시는 분들께, 짜잔. 뭐가 들어있는지 아시나요? 청포도.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8강 임진왜란부터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때는 선조 때. 선조 때 이제 사전후기 끝에 우리 사림 세력들이 정계를 주도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 기반이 되었었던 거 두 가지가 뭐였지? 맞추면 소정의 사은품. 갑자사와. 그건 사림 세력이 화를 입었던 거고요. 분단. 정치. 이수돌라. 뭔가 알고 있기는 해요. 우리 친구가. 그쵸? 서원과 향촌 사회의 자치 규약이 되는 향약을 통해 가지고 이 차곡차곡 기반을 다져 사전후기 끝에 선조 때 드디어 정계를 주도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깜짝 퀴즈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최초의 서원은 무슨 서원이었을까요? 백리. 백리요? 백운도. 오! 누구의? 주사.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이 되겠습니다. 슉! 좋습니다. 자, 향약은요, 우리나라로 이제 최초로 유입되었었던 이 향약, 무엇이었을까요? 무슨 향약이었을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여시향약입니다. 자, 여시향약이 이제 번역이 되어가지고 보급이 되었는데, 이걸 가지고 온 사람 누구야?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이름이 똑같은? 그렇지, 조광조. 조광조의 기묘한? 그렇죠. 이렇게 지난 시간에 다 이야기를 했었죠. 사림 세력이 선조 때 정계를 주도했다. 자, 그런데 이 사림 세력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죠? 나뉘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랬어? 붕자를 써가지고 붕당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게 됐어. 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지게 됐었던 사건도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요. 나누어지게 된 사건이 무엇이었죠? 나누어지게 된 사건. 아까 이야기하셨어요. 맨 처음에. 그 있잖아요.
2조, 그렇지. 2조는 2호 예병현공 6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사를 담당했었는데 이 인사가 아니라 관리를 등용하고 채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담당을 하게 되는 이 2조에 전랑이라고 하는 벼슬직을 놓고 대립했었던 이들 동인에는요 김효원과 서인에는 김종직 그만 자 심의겸까지 해가지고 요 이조전랑의 자리를 두고 분화하게 됩니다. 사실 더 나눠졌던 이유를 깊게 이야기를 하자면 척신정치 이전까지만 해도 외척 가문에 대한 정치를 척결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서인 세력들은 조금 소극적이었었고 동인들은 적극적이었었다. 이런 성격의 차이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게 됐다. 동인은 이제 소위 영남학파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퇴계 이황 선생님과 그리고 남명 조식 선생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서인에는요 율곡이라고 썼네요. 자, 그러면 그리고 성은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분들이 더 선대시고요.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었는데 이후에 이 동인까지도 또 나눠지게 되었었죠. 어떻게? 그렇지.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어지게 되면서 북인이 이제 남명 조식 선생님의 제자들 그리고 퇴계 이황 선생님의 제자들이 남인이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북인이 주장해왔었던 것은 무엇이었다? 남명 조식 선생님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예요? 칼을 찬 선비죠. 그죠? 칼을 찬 선비. 뭐야? 실천. 그렇지. 실천. 자, 그러면 남인이 주장했었던 것은 무엇이에요? 왕권. 그래가지고 이황 선생님이 조식 선생님한테 이제 남명 조식이 명종한테 그 단성 현감의 자리를 출사 제의를 받았을 때 그때 이제 을묘사직서 낸다 그랬었잖아. 그치? 그때 이 이황 선생님께서도 조식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편지를 적어서 줬어요. 이게 그래도 군주가 원하면 이렇게 계속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임금의 권한, 왕권. 그러면 서인 세력들이 지지했었던 것은 무엇이었던 거야?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거? 신권. 이렇게 성격이 조금씩 다 달랐어요. 그죠? 자, 이러한 맥락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임진년에 왜 일본이 쳐들어왔다 해가지고 임진왜란이죠. 1592년 아이고 1592 자, 1592 여러분들 필기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당시에 이제 전쟁 전의 상황을 먼저 볼 거야. 외란 전의 상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국내의 상황은 어땠냐면 국내가 가관이었었거든요. 왜냐면 군역이 문란해져요. 우리 조선 전기의 군역 제도가 어떻게 됐어요? 16세 이상부터 60세 이상의 남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양인 남성들은 군대에 가야만 했다. 근데 누구는 제외? 향리라든지 양반의 자제, 선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양반들은 안 갔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래서 이제 조선 사회는 법제적으로는 양천제였었는데 자신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양반 안 가니까 이제 그리고 천민도 안 가니까 이 두 중인과 상인들이 가야 되는데 야, 너 내 이름 대신해가지고 갔다 와라. 내가 쌀 줄게. 해가지고 뭐 김계동 이름으로 대신해가지고 군대를 가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국방력에 구멍이 생긴 것이죠. 자, 그래서 16세기 지금이 16세기 말이잖아. 그치? 그래서 16세기 군역의 문란이 심화되었다. 당연히 국방력은 어떻게 됐겠어? 약화되는 것이죠. 국방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원래 조선 전기의 중앙군 제도는 무슨 제도였다? 맞추면 소정의 사은품.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육방. 육방은 이제 향리. 지방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힌트.
오위라고 하는 체제가 있었는데 이 오위 체제가 붕괴해요. 군역의 문란으로 인해서 오위 체제가 붕괴되고 만다라는 거. 그리고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이 오위 제도가 오군영 제도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줘야 되는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왜구가 계속 침입을 했어. 왜구의 침입. 바다를 통해 가지고 침입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두 번이나 이제 왜구가 침입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삼포왜란. 삼포왜란. 이때 이제 중종 때였었거든요. 중종 때 우리가 일본이랑 같이 그 친구처럼 맺을 이웃 린자. 그치. 교린 정책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는 강경책 뭐야? 스시마섬 정벌. 이종무를 파견해가지고 스시마섬을 정벌하고 그리고 또 뭐 했었죠? 강경책은 뭐예요? 강경책이 스시마섬 정벌이고 해유책은 뭐예요? 그렇지. 삼포. 부산포, 연포, 제포에 항구를 개방했었잖아요. 그쵸? 항구를 개방했었는데 그 항구로 들어와가지고 외란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1555년에 이제 을묘외변까지 일어났습니다. 을묘외변. 때는 명종 때였어요. 아, 일본이 자꾸 이렇게 침입을 하게 되니까, 왜구가 침입을 하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변방의 치안을 방비하기 위한 임시 군사 기구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변방의 치안을 방비하기 위한 기구 비변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비변사를 설치를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비변사를 점점 창설화를 시키게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국외의 상황으로 한번 볼게요. 국외, 우리 나라 외의 상황은 어땠냐면요. 당시 일본은 전국시대였었는데 전쟁을 했었던 시대. 자, 전국시대 혼란했겠죠. 그쵸? 혼란했겠죠. 이 혼란을 딱 정리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다 노부나가가 혼란을 딱 진압을 시키기는 했는데 통일까지는 못 시키고 결국에는 암살당하고 말아요. 그 뒤를 이어섰던 오다 노부나가를 모시던 하급 모사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의 뒤를 이어서 전국 시대를 통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전국 시대를 통일했다. 이해되셨죠? 근데 통일했는데 사람들이 야, 도요토미 히데요시 하급 무사잖아. 오다 노부나가도 아니고 넌 누구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의 이 반발, 분노가 장난이 아니었어. 이 분노를요, 다른 곳으로 돌려버립니다. 거기가 어디였었던 거야? 명나라였었던 거야. 우리나라였었을 것 같죠? 명나라였어요. 자, 명나라를 치러 가자. 그래서 우리도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우리도 대륙으로 넘어 올라가자. 언제까지 섬나라에 있을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막 아직 더 싸울 수 있어 하면서 막 피가 끓었었던 일본 입장에서는요, 통일된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 명을 치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명나라로 가려면 어디를 거쳐가야 돼요? 바다를 통해서 가려고 하면은 너무 길단 말이야. 중국까지 가는데 어디를 거쳐서 가야 돼? 우리 조선을 거쳐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조선을 치자 이렇게 된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전국시대를 통일하면서 이제 이 혼란을 수습하고 통일을 하게 됐어. 자, 이렇게 통일을 하게 되니까 우리 국내의 신하들,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있을 게 아니죠. 이웃나라에 이러한 변화가 생겼으면은 우리도 한번 보러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김성일이라고 하는 동인과 김성일이라고 하는 동인과 그리고 황윤길이라고 하는 성인이 황윤길이라고 하는 서인이 조선의 신하로서 사신의 자격으로서 일본을 방문하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신이 파견되었다. 사신 자격으로 파견이 됐어. 근데 와,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장난이 아닌 거야. 이 조선의 신하들을 봤는데 뭐 깨지는 줄 알았는데 얼음 담는 소리네요. 자, 아니 조선의 신하들을 막 그냥 완전 투명인간 취급을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야, 이거 큰일이다. 아무래도 조만간 무슨 일이 날 것 같다 해가지고 귀국해가지고 이 상황을 보고를 해. 근데 서로 다른 보고를 해요. 일단 김성일은 동인이라 그랬잖아요.
동의는 선조님, 이때는 선조 때잖아. 선조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얘네들 침략할 리가 없겠네요. 침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침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황윤길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어. 에? 같은 거 본 거 맞아? 아니, 야, 갑자기 왜 말이 달라져? 아니지, 침입하지. 아니,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자는 보통이 아닌 놈입니다. 침입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서인의 율곡이가 10만 군대를, 우리가 지금 병력이 약하니까 10만 군대를 양성해야 된다 해서 10만 양병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수용되지 못했었다.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돼요. 전개 과정. 일단 시작은 일본이 시작을 했었죠. 그쵸? 일본이 조선에게 이것을 요구했었는데요. 바로 정벌하겠다는 거야. 어디를? 명나라를 정벌하러 가는 길이니 길을 비켜라. 정명가도를 요구했습니다. 얘들아, 근데 우리가 명나라랑 무슨 관계지? 4대 관계야. 4대 관계인데 우리가 네, 지나가세요. 이럴 수 있겠어? 아니, 비유를 하잔 말이야. 우리 집에 강도가 현관문 열고 들어오려 그래. 야, 너네 아버지 거기 계시지?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너네 아버지를 가만 안 둘 거야. 빨리 문 열어. 이러면 여러분들이 네, 들어오세요 하면서 문 열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정명가도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거부하게 되니까 이 정명가도에 거부했다는 명목으로 일본의 20만 군대가 침입하게 되는 것이죠. 일본의 침입.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4가지 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이 임진왜란을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 초기에는 진짜 지금 상황 봤죠? 국방력 약화되어 있는 이 시점이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초기에는 우리가 계속 져요. 초기에는 계속 져요. 초기 패전. 최초로 이제 함락되었었던 것은요, 바로 부산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진에서 전투를 했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패배하고 말았다. 부산진. 그리고 동래상 전투에서도 패배를 했습니다. 당시 부산진에서는 부산 찬절대사였었던 정발장군도 있었지만 전사를 하게 되었었죠. 계속 우리 집니다. 부산을 치고 올라와가지고 파죽지세로 일본군이 치고 올라왔어. 상주 2일, 그리고 충주 어디에서 전투를 했었다? 한금대에서 전투를 했었다. 한금대 전투에서도 패배를 하고 맙니다. 일본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우리나라 한반도가 너무 대충 그렸나요? 어떡하지? 글씨를 피해서 그리다 보니까 살짝 이상해졌는데요. 쉽게 요런 모양으로 있다라고 치면 너무 대충 그렸나? 네, 요런 모양으로 웃지 마. 자, 이런 모양으로 있다고 하면, 자, 이렇게 침입을 해가지고 파죽지세로 어디로 올라오고 있는 거야, 지금? 임금이 계신 한양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한양으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거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선조가 의주로 피란을 가게 된다. 의주로 피란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의주면은 우리나라 저기 평안도 극 북쪽에 위치해 있는 바로 조금만 더 넘어가면 어디야? 명나라였어. 그래가지고 이대로 안 되겠다. 계속 우리가 파죽지세로 밀리니까 어느 정도로 밀렸냐면요. 이 선조가 의주로 피란 가는 사이에 하나씩 다 표정이 왜 그러세요? 졸리다고요? 우리 이렇게 임진왜란을 수업하는데 졸릴 수가 있죠. 선생님의 수업이 졸린가요? 살짝 속상하네요. 한양이 함락되고
그리고 평양성도 함락되었습니다. 일본이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조선이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활약을 합니까? 수군과, 오늘로 치면은 이제 해군이죠. 수군과 의병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수군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 누가 있어요? 누구요? 네, 맞아요. 이순신 장군이죠. 자, 이순신의 활약. 당시 이제 전라 좌수사였었던 이순신이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 이순신 장군께서 활약했었던 해전을 옥사당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옥사당한, 옥포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첫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그리고 사천해전, 역사를 좀 좋아하는 친구들은 어떤 해전이 가장 좋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천해전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때 거북선을 최초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자, 그리고 당항포해전, 뭐예요? 그렇지, 한산도 대첩 되겠습니다. 한산도 대첩. 그리고 의병의 활약도 있어. 의병은 주로 이제 관군이 아닌 스스로 이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이었었는데 주로 양반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민 출신 의병장은요, 이제 이후에 19세기에 들어가지고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돌석이 대표적 인물이지요. 자, 그리고 이제 김시민의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